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도민들의 폭넓은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지역구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현장에서 민생과 지역 현안을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의정활동에 나선 이경심 의원을 모셨습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며 새로운 역할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주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도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영동 을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심전심 이경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 신뢰를 보내주는 마음, 믿음을 보내준 만큼 저한테는 큰 책임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이 경청하고, 그리고 현장을 부지런히 더 찾아다니면서 앞으로도 더 노영동 을지역과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12대 때는 이심전심 이경심 얘기를 서두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13대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13대 때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때 선거할 때 많이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심전심을 써버렸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할 때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심전심을 아깝게도 못 썼습니다. 근데 이심경심으로 많이 썼고 이제 13대부터는 또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이제 뭐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셨고 이제 13대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출발을 하셔서 이제 한 달여 동안 좀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떠셨습니까? 진짜 한 달은 쏜 화살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뭐 재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도정 현안도 살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또 상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또 그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현안도 살펴야 되고 첫 주요 업무 보고 조직 개편, 추경 등이 있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정책이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꼼꼼히 살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도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비례대표에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약간 좀 운도 따랐던 거 좀 어쩌십니까? 어떻습니까? 운이 따랐다는 데 대해서. 운 중요하죠. 운도 있었습니다. 운도 선거할 때 이제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보다는 일단 주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할 때도 뭐 인권이나 아니면 복지, 4.3, 행정 분야를 좀 꾸준히 다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번에는 이제 노영을 주민들이 노영동을 위해서 어떤 생활 문제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또 저를 다시 선택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분들을 지역에서 오가며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볼 거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때나 지역구 때나 도민 전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책임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골목이 좀 이렇게 조도가 낮아서 위험한지, 통학길은 어떤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환경 개선은 어떤지
그리고 뭐 어디 보도블록이 깨졌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 자꾸 눈앞에 선하게 들어오고 실제 주민들도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더 현장 중심으로 예. 움직여야겠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고 전체의 정책을 살피되 노영동 주민의 생활 속에 작은 안건, 민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 해야겠다고 마음이 확실히 더 바뀌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상반기 때 보건복지 안전을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그 예. 속에서 이제 소외되신 분들, 뭐 약자들,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하고 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권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안에 함께 와서 할 수 있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더 이게 보람된 순간이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인권 활동을 했던 거를 의정 활동에 들어오니 그 전에 못했던 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잘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텐가는 특히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 누구한테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말씀 중에 뭐 인권 운동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참 보면 좀 고생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이제 인상이세요.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라고 왜 어려움과 사연이 없겠습니까? 예. 이게 저는 이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도 부러워한다는 삼남 이녀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40살에 저를 낳았고 예. 언니 오빠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예. 그때 당시는 언니 오빠들이 다 서울로 떠났고 뭐 시집 장가 갔고 했으니 근데 마침 이제 아버지가 대농을 하시다가 예. 다 떠난 형제들은 집에 자주 못 오고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거의 네. 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갔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대농을 하면서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겨두고 갔습니다. 빚을. 예,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빚을 저희 둘째 오빠하고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예. 원금이라도 갚아야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고개 들고 다니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왜 고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인상이 좋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네. 주민들도 만나면 네.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생활상의 문제들을 더 많이 네. 이해하고 예. 더 많이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뜻 때문일까요? 정치를 또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정치를 직업처럼 생각한 거는 전혀 아니고 네. 다만 저는 20대에서 30대까지 예. 서울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87년부터 97년도까지 정말 암울한 시기에 가열찬 투쟁 아닌 투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노동운동. 예, 그래서 그 노동운동 할 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의 목표로 예. 가져가기 위해서 분임토의부터 예. 또 조합원들 만나면서 간담회들을 예. 하다 보니 그때 예. 당시에 생리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 전혀 없었을 때였는데 예. 저희 조합원들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회사하고 생리휴가도 한 달에 한 번씩 쟁취해냈고 네. 육아휴가도 네.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한 두 번째 회사에 우리 노동조합에 육아휴가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좀 이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편을 좀 더 이해하게 되기도 네, 네,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와 예산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 도민들한테도 좀 예, 다양한 방법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13대 의회 전반기에서 또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부담 없으십니까? 아유, 부담이 큽니다. 예. 뭐 행정자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조직, 예산, 뭐 조직 개편, 행정체제, 공유재산, 감사까지 뭐 도정 운영의 핵심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근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또 행정이 도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부담도 크고 책임도 큽니다. 다만 이제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고 필요한 일에는 협력하면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민선국이 첫 조직 개편안 심사도 하셨습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좀 센 소리까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위성군 도정에 거는 기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기대는 당연히 도민들도 크고 새 도정이 들어섰으니까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새 도정이 민생 안정이라든가 기본사회, 뭐 실용 도정, 그리고 자치분권 같은 것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들께서 원하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좀 이게 실제 생활을 좀 바꾸는데 주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 개편도 결국은 좀 행정이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성국이 위성군 도정이 도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좀 정책을 실행력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게 큰 바람이고 기대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들도 그에 따르게 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 개편안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조직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조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원이나 인력, 추진, 일정,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 지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살림살이랑 연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셨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의원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선배 의원으로서 또 여성 의원들이 바라보는 또 선배 의원으로서 또 기대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정치의 다양성이고 열정적인 거로 많이 바뀌긴 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의원이 여성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들은 섬세만으로 좀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성 의원들도 뭐 복지, 경제, 안전, 환경 문제를 좀 더 행정적인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사각지대와 좀 이렇게 생활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의원들이 많아진 건 정말 이렇게 좋은 그렇죠. 현상이다. 다만 이제 도의회가 여성들이 의원이 많아진 만큼 장점을 살려서 좀 더 섬세하고 좀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재선 의원이니까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자, 이제 13대 의회에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반드시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영동을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린 그 생활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노영동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생활버스 도입을 하면 조금 더 도로에 나오는 차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생활 순환버스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위성군 도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아이들 통학길에 대한 안전 네. 그리고 공유 주차 플랫폼 구축도 얘기를 했고 또 노형 근린공원 운동 기구 정비라든가 뭐 네. 청년 창업 공간과 네. 공유 오피스 검토들 네. 뭐 중장년 재취업 창업 네. 그리고 세대별 생활복지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네. 실천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양한 제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한번 하겠다 꼽으신다면. 네, 생활 순환 버스 도입입니다. 노영동의 그 주변으로 그 주변으로만 탈 수 있는데 한라병원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오면 차를 한 대 끌고 나와야 되고 이마트 가려고 해도 차를 끌고 나와야 되고 뭐 한라대 가려고 해도 롯데마트 가려고 해도 이렇게 노영동에서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차들을 집에 세워놓고 예. 생활 순환 버스로 타고 움직이면 예. 그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주차 문제도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활버스 도입은 예.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순위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 활동 이렇게 도연 활동을 하시게 되면 뭐 가정에 소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쉴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렇죠. 너무 소홀하게 되고 예. 때로는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 그리고 뭐 하다못해 소파에 앉아서 TV를 같이 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예. 주 중에는 의회로 출근해서 회의도 많고 주 말에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행사도 가야 되고 하는 일정 때문에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죠. 예. 이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그 소소한 일상이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네. 이게 동네라도 한 바퀴 걸면서 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네.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동 을지역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 여러분께서 신뢰를 보내주신 그 책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면서 좋은 의정 활동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노영동의 불편한 사항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낮은 제서로 잘 들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경심 의원과 함께 지난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례대표로 쌓아온 의정 경험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해 현장과 의회를 잇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도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